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정상 생리량과 생리과다. 그럼 정상 생리량이 어느 정도인가? 보통 생리기간이 4일에서 6일. 그리고 피는 한 10cc에서 35cc. 전체 생리기간 동안 보통 크기의 패드가 1개에서 7개. 혹은 탐폰을 1개에서 7개 정도 적셨을 때를 정상 생리량 하고, 생리 주기당 80cc 이상, 생리대 16개 이상일 경우는 생리과다로 일단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심하게 출혈하는 여성이 빈혈이 있거나 철분 결핍이 있는데 다른 원인이 없을 경우는 생리과다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리량이 보통 15cc에서 30cc, 80cc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리량을 측정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보통 크기 생리대 1개에 피가 적당히 적셨을 때 한 티스푼 5cc라고 우리가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쉽죠. 생리대가 4개다. 그러면 5, 4, 20cc. 생리대가 8개다. 5, 8에 40cc. 이렇게 우리가 카운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한 15에서 30cc를 출혈을 했다. 이럴 때 보통 생리컵이 있는데 여러 가지 카운트가 되는 생리컵이 있는데 이것으로 이제 측정을 하기도 하고, 혹은 젖은 생리대의 수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탐폰이 있는데 반쯤 적셨다. 이게 3개고 패드가 1개라고 가정했을 때 패드도 한 반쯤 적셨다. 이럴 때 4개 있잖아요. 탐폰 4개하고 패드 4개 0.5 해갖고 생리대 2개. 그러면 생리대 2개가 2 곱하기 5니까 10cc로 우리가 카운트하게 되죠. 그리고 맥시나 슈퍼 탐폰이거나 이럴 때는 2티스푼 10cc로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리대 2로 기록하게 됩니다. 혹시 오버나잇이나 맥시 같은 경우 썼다. 그러면 생리대 2개로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측정된 생리컵을 사용했을 때 비울 때마다 양을 측정하고, 그리고 탐폰이나 패드 수나 아니면 그 생리컵에 카운트를 해서 몇 cc 정도 흘렸다고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리혈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생리혈만 있을 것 같지만 피는 36%, 그리고 자궁 내막 조직이라든가 점액이나 혈전이 한 64%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피 양이 몇 cc다, 피양이 몇 cc다 했을 때 총 손실에 0.36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120cc 생리 양이 수집이 됐을 경우 120에 이 0.36을 곱하면 실질적으로 피만 따졌을 때 43.2cc가 출혈이고 나머지는 점액, 정내막 조직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 생리양이 30에서 60이다. 그러면 43.2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120에서 43.2를 뺀 76.8cc가 다른 성분,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패드에 묻은 게 전부 다 피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생리혈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생리과다가 중요한데 그 생리과다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생리과다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리대 수가 16개 이상이거나 혹은 이 약간 묻음, 정상적인 양, 조금 더 양이 많음, 덩어리나 홍수처럼 양이 많을 때 4를 기록하거나 패드가 16개 이상일 때 생리과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혹은 몇 시간 동안 시간당 하나 이상의 탐폰이나 패드 혹은 생리컵을 적신 경우 이것도 생리과다라고 진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리가 새요, 자다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탐폰이나 패드 말고 또 다른 보호장치를 사용해야 된다. 이것도 생리과다입니다. 생리양이 7일 이상이고 덩어리로 뭉텅뭉텅 나오고 일상생활을 못하게 하고 그때마다 너무 피곤하고 숨이 가쁘고 빈혈이 있다. 이거는 다 생리과다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생리과다의 원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 루프를 꼈거나 미레나를 뺀 거죠. 그다음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자궁내막증, 골반염, 자궁근종, 폴립, 성근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혈액병 같은 혈관 장애, 항응고제나 화학요법을 쓸 경우
생리과다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이런 질환들이 가임기 여성에게 임신이나 그리고 자궁 적출술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리과다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생리과다면 본인이 왜 생리과다인지 산부인과 가서 원인을 밝혀내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생리과다인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생리량이 많다고 할 경우 그런 분들을 위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생리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몇 달 동안 자기 생리량을 기록할 수 있죠. 시작되고 끝나는 시기, 생리컵이나 생리대, 얼마나 자주 교체하는지, 다른 증상이 있는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부브로펜, 이게 생리통에도 썼던 약인데 이것은 자궁이 수축하면서 경련을 예방하고 혈류량을 좀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온열 패드, 배를 좀 따뜻하게 하거나 따뜻한 목욕을 하면 근육이 진정이 되고 생리량이 좀 줄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신다. 그러면 메스꺼움이나 현기증 같은 증상을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고 철분이 풍부한 음식이 있으면 빠져나간 만큼 보충이 되겠습니다. 급성 출혈이 있을 경우 여러분이 어지럽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럴 때 병원에 가면 빈혈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페리틴이라고 하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 헤모글로빈하고 헤마토크릿이 정상이더라도 페리틴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철분 보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심한 출혈은 유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반응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게 좋고 철분제를 복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한 1년 정도 매일 철분을 보충하면 철분 저장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생리가 과다할 경우 의학적으로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이나 프로게스틴 요법을 쓰게 되는데 이것은 생리량이 많을 경우 생리량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생리기간 때 22일 정도 투여를 할 경우 출혈이 87% 감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생리를 늦추거나 멈출 수가 있습니다. 한 주기당 2주 이하로 저용량을 사용할 경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취침 시간에 미분화 프로게스틴 300mg이나 메드록시 프로게스테론 10mg을 12일에서 27일 이게 생리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5일 정도 15일에서 16일 정도 복용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복용을 합니다. 혹시 생리량이 너무 많거나 이미 빈혈이 오랫동안 진행했을 경우 3개월 동안 매일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기 폐경일 경우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폐경인지 아닌지도 측정을 하고 그럴 경우 출혈량이 감소를 합니다. 생리량이 이제 줄어들면 용량을 줄이고 정상 용량으로 줄이고 6개월 정도 생리주기 10일에서 27일까지 주기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하루에 많은 양의 이부프로펜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심한 출혈이 갱년기 때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40세 이상의 여성이 장기적으로 여행이거나 외딴 곳에 있을 때는 의사에게 찾아가서 16일 분량의 300mg의 경구용 프로게스테론이나 10mg 메드록시 프로게스테론을 처방을 받아 놓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구 피임약을 생리과다 때 사용할 수 있는데 되게 폐경기에는 효과적이지 않고 청소년기에는 너무 오래 사용할 경우 골 질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고 이 두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피임약이 생리과다에 도움이 됩니다. 출혈이 많을 경우 간단하게 해결하고 싶다. 그럴 때 프로게스틴 단독요법으로 주사나 임플라논이나 호르몬 아이오디, 미레나거든요. 이걸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 배란을 멈추게 해서 호르몬 순환을 방지하는 건데 이게 처음에는 약간 불규칙한 출혈 패턴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되게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출혈이 감소할 경향이 있고 특히 주사를 사용하는 경우 전혀 출혈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럴 경우 피임으로도 사용하면서 이렇게 출혈을 멈출 목적으로 많이 씁니다. 특히 미레나는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럴 목적으로 미레나는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호르몬 아이오디가 이제 미레나인데 자궁 근종이 있고 자궁 성근증이 있고 근데 생리량이 많고 생리통이 심하고 생리과다이다. 이럴 경우 자궁 안에다가 이렇게 자궁이 있으면 이렇게 미레나를 끼워 넣는 거거든요. 이거는 삽입한 다음에 처음 몇 달 동안은 약간 불규칙한 출혈이 있어요. 특히 한 3개월에서 6개월간은
자궁내막이 탈락하거든요. 탈락하면서 부정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생리량이 3분의 1로 줄고 1년 정도 지나면 생리량이 한 10분의 1로 줄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불규칙한 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참으면 출혈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출혈이 완전히 멈추거나 아예 무월경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무월경이 됐다고 폐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임신 계획이 없다고 하면 끼울 수 있습니다. 생리 과다한 여성의 경우 진단은 한 생리 주기에 80cc 이상, 16개 이상의 생리대를 적시는 것을 의미하고 초기 폐경이나 조기 폐경의 25%, 청소년이나 다른 연령대 여성 중에 일부가 생리 과다를 경험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건데요. 유럽 학회에서 생리 과다 여성의 50% 이상이 자궁 척수술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리 과다가 있으면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가임기 여성이 애도 안 낳는데 생리 과다가 있는데 그걸 방치하다가 자궁 척출을 하게 되면 아예 임신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고 치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부브로펜이나 약간 짭짤한 음료나 철분 섭취도 늘리고 생리량이 많으면 주기적인 프로게스테론을 3개월간 복용하기도 하고 프로게스테론을 방출하는 미르나가 생리량을 한 80에서 90%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피임 효과도 있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응고가 잘 안 되거나 이럴 때 혈류량을 50% 감소시키는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리 과다에 대해서 의문이 좀 풀리셨나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